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무기 지원을 직접 요청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국회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비행기, 탱크 등 여러 가지 군사 장비를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에 러시아와 맞설 무기가 있다고 호소를 하였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기와 각종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러시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한국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어필을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한국산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신궁과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콕 집어 지원이 가능한지를 문의했을 정도였는데요. 한국은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은 제한된다고 하며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무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유럽의 국가가 아닌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놓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부담이 가는 요청이죠. 하지만 최근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세계가 한국의 무기 성능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Go to.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장의 중심은 돈바스로 이동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인 돈바스 전역을 점령하기 위해 군을 재편성했고 모든 병력을 동원한 총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포병 자산을 활용하여 돈바스에 맹폭을 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우크라이나군은 고전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러시아군도 돈바스에서 큰 성과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보다는 지형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러시아군의 예상과는 다르게 러시아군의 진군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의 느린 진격은 전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미국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동부전선에서는 지난번보다 견고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러시아군이 돈바스에서 전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국의 언론 매체 더 타임스는 러시아군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북부전선에서 크게 전력을 손실한 러시아군의 피로감과 서방의 무기 지원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군의 선전이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장이브 로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가 빠르게 승리할 것이라는 러시아 측의 예상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어 러시아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총공격을 펼쳐 돈바스 지역 전역을 장악한 후 5월 9일에 있을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에 맞춰 승리를 선언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는 다르게 러시아의 진격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막강하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사기가 충만한 상태이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에서 상당한 양의 무기와 보급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돈바스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푸틴은 초조해하고 있으며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 등의 언론 매체는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의 말을 빌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5월 9일 전면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으며 군사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푸틴은 침공 후 모든 목표에서 실패했으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국가 총동원령과 계엄령을 선포하면 예비군 소집은 물론 의무 징집 기간이 지난 병사들에 대해서도 군복무를 연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 내부의 반전 여론을 통제하고 시민들을 징집할 수도 있게 됩니다. 러시아군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수도 키이우는 러시아군이 물러난 이후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으며 키이우에서 철수한 각국의 대사관들도 복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사관도 키이우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업무 체계로 돌아갔습니다. 그에 반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전술부대의 25%를 잃었고 심각한 전력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30%가량의 병력이 손실이 되면 보통 전멸이라고 판정되는데 러시아군은 전멸 직전의 상황까지도 몰린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2,500대 이상의 러시아군의 전투 차량을 격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활약의 이면에는 미국이 지원해준 제블린 미사일의 활약이 컸는데요.
하늘로 올라가 최대 4,000m나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적의 전투 차량을 격파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차나 장갑차 할 것 없이 파괴할 수 있는 이 위력적인 무기인 제블린은 지금까지의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죠.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제블린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벌써 7,000기 이상의 제블린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 2만에서 2만 5천 기의 숫자를 전시 치장물자로 보유하고 있던 미국은 벌써 3분의 1이나 되는 양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썼고, 우크라이나에서 소모되는 제블린의 숫자가 예상 이상으로 많아 미국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CSIS의 마크 켄시언 선임 고문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재고 3분의 1을 제공했는데 미국 내 재고가 감소 추세에 있다며 재고 상황의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호주의 뉴스 사이트인 뉴스닷컴 AU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용 무기가 고갈될 수 있다며 러시아에 대항해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공미사일 스팅어는 미국이 보유한 8,000개의 재고 중 4분의 1인 2,000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중요 화기의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이지만 그렇다고 제블린과 스팅어를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에 직면한 반도체 공급망 차질 현상으로 무기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히토류 등의 부품 공급망 차질로 무기 증산은 한계에 달하고 있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CSIS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러시아는 더 많은 병력을 모으고 있고 전면전이 되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의 병력이 몰려올 상황에 무기 부족이라는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현궁과 신궁 미사일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의 신궁과 현궁 미사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에 판매된 것이 밝혀져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의 대공미사일 신궁과 대전차 미사일 현궁의 수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신궁은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휴대용 대공미사일로 미국이 사용하는 스팅어보다 월등히 긴 사거리와 파괴력, 그리고 명중률을 보유하고 있어 스팅어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표적을 격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궁 대전차 미사일도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무기로 제블린과 같은 방식의 타버텍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현궁은 첫 등장 당시부터 큰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미국의 제블린보다 가벼우면서도 조작이 쉽고 위력이 훨씬 뛰어나 많은 나라들의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 가장 먼저 구매하여 실전에서 큰 활약을 한 것을 SNS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정보 목록에 따르면 한국은 에스토니아에는 신궁을, 슬로바키아는 현궁을 각각 따로 수출하는 예비타당성 사업을 착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신궁과 현궁을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사업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살상 무기 지원은 물론이고 판매도 하고 있지 않죠. 이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지휘하에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는 나토 회원국이자 한국이 무기를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협력국이며 과거에도 한국의 무기를 사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척을 지지 않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후 한국의 무기를 수령한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는 나토 회원국인 그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며 한국은 문제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무기가 부족한 나토가 차선책으로 우회 구매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총력전에 앞서 무기가 부족한 나토는 가용한 무기를 그야말로 박박 긁어 모으고 있지만 생각 이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소모되는 무기가 많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의 신궁과 현궁이 우크라이나에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은 알게 모르게 세계의 전장에서 꽤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평소에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미국산 무기들에 비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우수한 성능으로 많은 세계의 관계자들이 한국의 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전쟁 초반부터 제블린이 주목을 받으며 한국의 신공에 유럽각 국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몇 번이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그때에도 말도 안 된다고 믿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한국에 무기를 지명하면서 요청을 했었고 지금은 실제로 유럽으로 한국의 무기들을 수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예전에 전달해드렸던 내용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전쟁터에 돌아다니는 것은 씁쓸한 광경으로 느껴지지만 국익적인 관점에서는 한국의 무기가 좀 더 홍보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무기들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